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경제 성장률 1위, 대규모 투자 유치 등 민선 8기 성과가 놀랍다며 연일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따져보니 지난해 충북 경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뒷걸음질 쳤고 치적 사업에 돈을 쏟아부느라 빚은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팩트 체크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최근 시간이 날 때마다 민선 8기에 이룬 성과가 참으로 놀랍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고용률이 사실상 1위이고 63조 원의 투자를 달성했다며 매일 실적이 쏟아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GRP 비성장률 5.8%에서 5.8이라는 수치는 앞으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수치이고 전국적으로도 놀라운 수치이고.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김 지사가 제시한 5.8% 성장은 올해 2분기 반짝 수치로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6.6%로 전국 꼴찌를 기록한 데 따른 이른바 기저효과입니다. 실제 지난해 충북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5%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2년 연속 역성장인데 전국이 평균 2% 성장할 때 충북은 뒷걸음질 친 겁니다. 충북은 역상장을 했어요. 역상장 한 데가 이제 세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충북이 조금 더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그건 제조업 영향이 크고요. 제조업 중에서 이제 2차 전지. 투자 유치 실적도 착시 효과가 큽니다. 공장 등록 업체는 민선 7기에 비해 오히려 1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MOU, 즉 투자 약속은 20조 원 넘게 늘었는데 공사를 재개한 SK 하이닉스를 빼면 민선 7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 지사가 추진한 다른 역점 사업들은 어떨까? 어르신과 취약계층인 소일거리인 일하는 바퍼 사업에만 2년간 150억 원 넘게 들어가는데 선심성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재활용을 한다며 KTX 선로 아래에 지은 오송 서남하루와 폐교를 개조한 농소망 역시 수십억 원씩 들였지만 수익은커녕 매년 유지비만 쏟아붓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성과에 매달리는 사이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12년 만에 지방채 1,513억 원을 발행했고 올해 757억 원, 내년에는 본 예산으로만 1,600억 원의 빚을 냅니다. 취임 3년여 만에 무려 3,870억 원이나 빚을 내는 건데 당장 내년부터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고스란히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로 이어질 것이냐에는 물음표가 찍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김 지사는 최소 수천억 원이 드는 다목적 동구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내년 선거용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최근 카쉐어링 앱으로 간편하게 차량을 빌려 쓰는 분들 많으시죠? 업체들은 사고가 나도 자기 부담금이 없는 완전 보장 상품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거액의 사고 처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주혜 기자입니다. 충주의 한 마트 주차장. 곳곳에 주차돼 있는 카쉐어링 업체의 차량이 눈에 띕니다. 렌터카와는 달리 마트와 주택가 등 가까운 곳에서 시간 단위로 손쉽게 빌려 쓸 수 있어 최근 인기가 많습니다. 최근 한 소비자는 카쉐어링 차량을 이용한 뒤 업체로부터 약 35만 원의 수리비를 청구받았습니다. 반납한 차량 앞부분에 흠집이 발견됐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카쉐어링을 통해 차량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과정은 모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비자는 반납한 지 2주가 지난 후에야 차량에 흠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소비자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사고가 나도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자기부담금 영원 옵션을 웃돈을 주고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즉시 신고하지 않은 사고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약관을 들이밀었습니다. 그게 제가 냈다라는 100% 보장이 없기도 하고 저는 사고가 나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그거를 가장 비싼 옵션을 굳이 선택해서 들었던 건데. 지난 10월 또 다른 소비자는 자기 부담금 최대 70만 원의 면책 상품을 믿고 차량을 빌렸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청구한 금액은 무려 1,200만 원.
알고 보니 자차 보상 한도가 400만 원으로 설정돼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보상 한도 규정은 앱 초기 화면에선 볼 수 없었고 메뉴를 한 단계 더 들어가 약관을 샅샅이 뒤져야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약관 자체를 확인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마치 고객이 약관을 확인을 안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이제 그게 좀 되게 화가 나 치밀어 올랐던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카시어링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342건. 이 중 사고 관련 분쟁이 133건으로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면책제도에 가입할 때 많은 사고가 나도 이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없거나 극히 적은 걸로 기대하지만 사실은 아예 적용이 안 되거나 보장이 극히 제한되는. 한국소비자원은 카시어링 업체 3곳에 대해 자차 손해 면책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앱 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충주경찰서는 둔기로 외조모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5일에서 26일 사이 충주시 교현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부모의 설득 끝에 경찰에 직접 신고했으며 신고 당시 할머니가 죽여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와 제천을 잇는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가 모레 전면 개통됩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오를 기점으로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3409 잔여 구간인 17.4km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통일전망대가 이어집니다.